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가져왔는데 이거만 리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옵티머스 프라임을 준비했습니다. 볼펜, 전화기, 그리고 캐논, 카메라까지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옵티머스 프라임을 리뷰하도록 할게요. 모두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변형을 하는 장난감이라 이번 리뷰는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럼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옵티머스 프라임에 관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화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영애야, 애니메이션 G1의 옵티머스 프라임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저는 그동안 리뷰 준비하고 있을게요. G1 옵티머스 프라임은 1983년부터 방영한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G1은 세계관을 의미하는 제너레이션 1의 약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별개의 세계관이죠. 애니메이션 본편에 등장하는 옵티머스의 비이클은 1977년형 프레이트라이너 FL86 세미 트럭이지만 이번 리뷰에서 다루는 제품들은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캐릭터를 공유하되 기존 애니메이션과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개체로 변형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리뷰를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일 처음 소개했던 크리스마스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존 애니메이션의 옵티머스와는 비클이 약간 다른데 요거는 볼보 거로 VNR이라는 이름의 트럭이 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로 보면은 볼보의 로고가 딱 박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식 라이센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버전답게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녹색이 메인 컬러로 상당히 돋보이고 특히 흰색 부분은 차량 위에 눈이 덮여져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질감의 도색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꽤 매력이 있죠. 그리고 트레일러 쪽을 보면은 오토봇의 엠블렘이 있는데 이 엠블렘도 산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꽤 매력적입니다. 해피 홀리데이. 자, 대충 비클은 이렇고 변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뒤에 있는 배기구 이거를 바깥쪽으로 가져간 뒤 옆에 있는 커버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 차량 뒤쪽에 있는 커버도 내려주고 방금 벌렸던 커버는 안쪽에 흰색 경첩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바깥쪽으로 한 번 더 꺾어줍니다. 이제 안에 접혀져 있는 팔을 살짝 꺼내어주고 여길 전체적으로 잡아 바깥쪽으로 꺾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어깨부터 해서 양팔이 돼요. 이제 차량의 프론트로 와서 이거를 반으로 나누고 앞에 있는 그릴을 바깥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양쪽 모두 바깥쪽으로 가져왔으면 이 아래에 검은색 커버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빗긴 다음 이 부분이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밑에 가동을 시켜줍니다. 무릎 부분이 일자로 쭉 펴지도록 가져와 준 다음 배치상 차량에 운전석이 있어야 할 블럭을 꺼내서 이 접혀져 있는 블럭을 앞뒤로 펼쳐줍니다. 이게 로봇의 발이 돼요. 이제 벌려놨던 커버를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는데 제일 처음에 꺼냈던 커버는 로봇의 정강이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경첩을 이용해 이 위를 덮어주고 중앙에 있는 커버는 앞에 그릴 부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덮어주도록 합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구조는 동일한데 일단 안에 수납되어 있는 발을 꺼내서 발 앞꿈치, 발 뒤꿈치를 꺼내어 준 다음 그릴 부분을 포함한 정강이의 커버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 위를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리가 완성되었으면은 고관절을 앞으로 90도 정도 가동을 시킨 다음 그 위에 있는 상체는 반대 방향으로 90도 위로 가져와 줍니다. 이제 고관 쪽에 이 노란색 블럭을 위로 가져와서 고정을 시켜준 뒤 다음은 상체를 보도록 하죠. 일단 뒷바퀴 부분을 뒤로 가져오는데 중간에 머리가 걸리지 않도록 잘 비껴서 가져온 다음 이거를 등 쪽에 접어줍니다. 등 쪽에 핀이 있으니까 이 핀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 바퀴 앞에 붙어있는 차량의 뒤쪽을 이 바퀴 사이로 가져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밀착해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 가슴의 판넬 부분은 일단 한번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어깨, 그러니까 승모근 주변에 있는 이 블럭들 이거를 안쪽으로 가져온 뒤 다시 한번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허리 주변에 있는 흰색 판넬을 복부로 가져와 준 다음 양팔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팔에 커버를 열어 안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커버를 열어서 안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낸 다음 덮어줍니다. 이제 트레일러 아래에 붙어있는 무기를 분리해서 손에 들려주면은 홀리데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로봇 모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런 컬러의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로 완성이 되었는데, 비클 모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옵티머스는 아니지만 로봇 모드가 되었을 때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왔던 그 디자인에 근접한 모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여기다 산타 모자까지 쓰면 완벽한 컬러일 것 같은데, 손에는 선물 봉다리 같은 걸 들려주기도 하고, 뭐 여튼 옵티머스 하면은 생각나는 라이플이라던가, 약간 이거는 그 지팡이 모양으로 꺾여진 사탕이 연상되는 그런 컬러긴 한데, 요런 게 있고 가슴 부분이 열려서 이 안에는 사령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매트릭스가 있고요. 옵티머스 머리 뒤에가 클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투광이 돼서 눈이 빛나는 연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난데, 이 퀄리티에 맞는 느낌으로다가 포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관절을 꺾어 잡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이거는 이번 리뷰에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가동성이 뛰어날 거예요. 허리랑 롤 회전, 발목 가동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징을 잡는 부분까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트레일러, 이거는 여느 때의 다른 옵티머스들과 마찬가지로 좌우로 전개해서 간이 기지 모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정비도 가능하죠. 다음은 이쪽에 볼펜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랜스포머로 쉽게 접하는 타카라 토미라는 제조사가 아니라 일본의 센티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최근에 발매한 거가 완전 변형 그랜라간이 있었고, 모스피다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기신 가오가 이렇게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퀄리티가 제법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조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 중에선 꽤 특이하게 피규어적인 성향, 그러니까 로봇의 프로포션 같은 걸 많이 신경을 쓴 옵티머스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볼펜을 보면은 무슨 헛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볼펜은 다소 아쉬운 느낌이긴 해요. 말이 볼펜이지 그립감이 좋지도 않고 실용적으로 쓰이지도 않다 보니 조금 애매한 모드긴 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이 발매한 지 꽤 됐다 보니까 제가 구매했을 때는 안에 잉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으로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뭐 여튼 볼펜이라고 해도 볼만한 건 이 정도일 것 같고, 여기서 멋있는 옵티머스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볼펜 가운데를 보면은 중간에 고정하고 있는 은색 파츠가 있거든요. 여기서 핀을 분리한 다음 고정했던 네모난 블럭을 안쪽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그 다음 그 끝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있던 위치에서 180도 회전시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은 다른 각도에 붙어있는 이 은색 파츠, 이거를 조인트를 떼서 밑으로 내려주는데, 방금 가져온 게 프론트 스커트이며 좌우의 사이드 스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와서 딱 보이는 대로 지금 접힌 게 양쪽 팔이거든요. 이거를 일자로 쭉 핀 다음 좌우로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 후 이 위에 부분을 잡아서 위로 들어 올린 다음 뒤에 보면은 이중경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 방금 올렸던 커버가 제 위치에서 좀 더 아래로 가도록 접어준 다음 이 가운데에 있는 로봇의 머리를 잡아서 바깥쪽으로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반신을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다리가 좌우로 펼쳐져 있는 형태인데, 일단 고관절 좌우로 고정되어 있는 핀을 분리해줍니다. 연결되어 있는 건 로봇의 허벅지니까 분리한 다음 허벅지를 반으로 포개어주고, 고정하고 있던 핀은 일단 한번 누른 다음 반대편으로 돌리고 다시 한번 눌러서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부분, 종아리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고 위에 길다란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 부분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를 아래쪽으로 가져와 종아리 부분에 밀착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부분이 완성되었고, 발을 돌려주면 한쪽 다리가 완성이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사이에 지금 무기가 수납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떼주고 이후에 종아리 부분을 반으로 접어줍니다. 위에 있는 길다란 막대도 아래쪽으로 가져와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 발을 돌려주면은 하반신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에 무기를 쥐어주면 볼펜 옵티머스의 로봇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볼펜으로선 다소 아쉬웠던 옵티머스였지만 로봇 모드는 그때의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옵티머스가 되었군요. 프로포션은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 중 가장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부라던가 허벅지에 꺾인 이런 라인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러면서 볼펜에서 변형한 옵티머스이지만 기존 트럭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의 디자인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따온 그런 모습인데 양쪽 어깨에 있는 배기구라던가 다리에 바퀴처럼 생긴 몰드가 있는 등 원래 옵티머스의 느낌을 정말 잘 표현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스타일이 워낙 멋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포즈를 잡아도 느낌이 꽤 사는 편인데 좀 아쉬운 걸 이야기하자면 일부 관절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고관절이 약간 제약적이긴 합니다. 롤 회전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동성은 다소 아쉬운 느낌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옵티머스, 바로 전화기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입니다. 자, 이쪽의 전화기는 KDDI라는 회사에서 낸 인포바라는 제품인데요. 옛날에 바 형태의 핸드폰입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 옛날 것 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이게 모티브가 비단 잉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규칙한 패턴이 비단 잉어의 무늬라고 생각하니까 납득은 되고 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약간 이런 느낌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저는 좀 가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하튼 외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만큼 이게 어떤 변형으로 옵티머스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럼 바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뒤쪽의 커버를 열어서 반대편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양옆을 잡아 당기는데 이게 로봇의 전체적인 팔이 되는 부분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꺼내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액정 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리는데 이게 이중경첩으로 돼 있어 밑으로 내려서 이 사이에 있는 핀에 맞춰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번호키, 이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양쪽 다리가 되는데 일단 이 사이에 꼽혀있는 이 작은 파츠를 빼내어주고 그대로 잡아 옆으로 당겨 밑에 내려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옆에 핀이 있으니까 이 핀을 분리하고 반대편으로 가져와 안에 수납되어 있는 발을 꺼내서 이걸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발을 접어주면은 양쪽 다리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고관 쪽을 보면은 파란색 커버가 있는데 이것도 위로 올려줍니다. 팔 부분은 이 이후에 변형은 따로 없고 손만 벌려주면 끝이에요. 이제 가슴을 열고 이 안에 로봇의 머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로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접어서 바깥쪽으로 꺼내어 준 다음 다시 가슴을 닫아줍니다. 이걸로 상체도 완성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처음에 분리했던 이 작은 파츠, 이거를 반으로 접어 옆구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서 변형한 옵티머스가 완성이 되죠. 이번 건 앞에 소개했던 다른 제품들보단 옵티머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얼굴 이외에는 거의 안 보이는 좀 독특한 외형을 하고 있네요. 딱 봐도 핸드폰에서 변형한 것 같은 외형인데 특히 팔 다리에 있는 번호키가 이 개성을 좀 더 돋보여주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리고 등 쪽에 있는 액정도 살짝 무전기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주변은 잘 보면은 핸드폰 내부에 있는 기판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로 되어 있고 페이스는 엣지 있는 형태로 굉장히 멋있게 조형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변형 마지막에 봤던 옆구리에 꼽은 이 작은 파츠, 이거는 이 로봇용의 작은 핸드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손에 들려주는 게 가능해요. 이런 느낌으로 셀카를 찍는 것 같은 포즈를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동에 관해선 웬만한 부분은 전부 다 가동이 되어 제약사항도 거의 없죠. 팔의 상박이랑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프로포션이 호리호리해서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긴 한데 포즈를 잡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캐논 카메라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를 보도록 합시다. 이 카메라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걸맞는 훌륭한 카메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원본이 된 카메라는 캐논의 EOS R5라는 이름의 기종인 것 같아요.
카메라 하면은 복잡한 여러 버튼이 있잖아요. 이런 자잘한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형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버튼은 돌리고 누를 수도 있죠. 그리고 손으로 잡는 부분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까슬까슬한 디테일이라 하면 될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의 표현도 되어 있고, 위쪽에는 제품 사양상 사용하진 않지만 실제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나 플러시 같은 걸 달 수 있는 이런 연결 부분 같은 것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렌즈의 덮개를 열 수도 있고 렌즈와 보디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 자체가 실제 카메라를 많이 의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카메라는 과연 어떤 로봇으로 변형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카메라에 버튼이 많은 이쪽에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옆으로 당긴 다음 뒤쪽에 있는 커버를 열어줍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커버가 숨어 있는데 이거를 꺼낸 다음 손잡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이게 이제 로봇의 하반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 열었던 커버를 다시 닫으며 전개한 옆에 작은 커버를 빈 공간에 메꿔 주듯이 닫아주도록 하고, 이제 아래로 와서 이 손잡이 부분에서 발이 전개될 건데 양쪽 발을 꺼낸 다음 무릎 아래에 축이 하나 있는데 이 축을 이용해 무릎 아래에 종아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정강이의 커버가 있는데 이거를 올려주면은 양쪽 다리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반신이 완성되었으면 다음은 상체인데 일단 렌즈 앞에 있는 유리를 열어줍니다. 그 뒤에 있는 커버도 열어주고요. 이게 이제 로봇의 양쪽 팔이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블럭을 전체적으로 잡아 축을 이용해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안쪽에 접혀있는 양팔을 좌우로 벌려주면 양팔 가운데에 로봇의 머리가 드러나게 되죠. 이제 양팔이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경첩을 이용해서 90도 꺾여지는데 이렇게까지 내렸으면은 양팔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볼록 튀어나온 경첩을 뒤쪽에 밀착시켜줍니다. 밀착시켰으면은 이제 카메라 본체 위에 있는 큼지막한 블럭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들어 올려, 잘 보면 여기에도 경첩이 사용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되는 경첩이라 이 블럭제로 당긴 다음 밑에 있는 핀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머리 밑에 있는 길다란 경첩을 반으로 접어주고 이후는 그대로 뒤에 있는 공간에 맞춰 이쪽에 양팔이 있는 블럭을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어깨 안쪽을 보면은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조인트는 몸통에 맞춰 끼워주도록 하고, 양팔은 노란색으로 도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면으로 오게 한 다음 안에 수납되어 있는 주먹을 꺼내주도록 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의 유리 부분을 잡아 이 중간을 이어주고 있는 경첩을 접어서 로봇의 가슴 쪽에 맞춰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옆구리 부분을 눌러주면은 이걸로 카메라에서 변형한 옵티머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몸통이 좀 볼륨이 있죠? 이게 그래서 같은 로봇인가? 물론 어리를 보면은 딱 옵티머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후레쉬 같은 게 좀 달려 있긴 하지만 어깨 좌우에는 캐논 그리고 오로봇의 로고가 박혀 있고, 그 외적인 팔다리는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왔고 나머지는 카메라 요소로 특히 복부에 렌즈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군요. 참고로 이 렌즈 안에는 매트릭스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좀 더 옵티머스스러워지는군요. 그리고 그 외의 부속품으로는 렌즈 커버가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 방패로 들려줄 수 있고, 옵티머스가 카메라 모드로 되어 있을 때의 형태를 똑 따온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부속도 있는데 이것도 손에 들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핸드폰에서 변형하는 옵티머스랑 같이 두면은 이런 느낌이고, 가동으로 넘어와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머리나 어깨 그리고 팔꿈치나 무릎, 고관절 뭐 이런 부분은 다 가동을 합니다. 횡축도 있기도 하고요. 다만 몸통이 큰 나머지 양쪽 팔을 가운데로 모아서 두 손으로 카메라를 잡을 수 없는 부분과 허리 회전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포즈를 잡기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스탠딩으로 장식하는 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의 다양한 옵티머스를 소개해봤었는데요. 이번 리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